오늘은 2026년 2월 20일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몰이 재판들 중 한 개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에서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그 판결을 갖다 듣던 5천만 국민들은 그 판결의 불의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심히 분노를 갖다 하였죠. 제가 그 판결을 갖다 들으면서 정말로 너무나 엉터리 판결이어가지고 정말로 분노를 갖다 하면서 그 잡글을 갖다 썼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한번 제가 썼던 그 글의 내용도 한번 보여주면서 그 직위원 재판부가 행한 그 판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점을 갖다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라고 이렇게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한계를 갖다 명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즉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을 갖다 할 때 헌법과 법률의 제한을 받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 사실상 확인하는 거죠. 헌법 제1조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법관의 재판권부터 시작해서 그 국회의 국회의원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은 결국은 국가인 5천만 국민으로부터 나온 그 권력으로부터 그 권한을 갖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그 절대적인 명령을 갖다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반국가적인 행위로서 헌법을 갖다 위배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 재차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즉 헌법은 이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갖다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년 동안 5천만 국민이 엄동설 안에도 거리로 뛰쳐나와서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외치고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갖다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석방을 갖다 외쳐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 판사들이든 법원 판사들이든 모두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절대적인 명령을 갖다 확인한 순간 5천만 국민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인 주권 행사에 구속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103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즉 이 말은 법관은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절대적인 명령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예,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든 그 백대현 재판부든 이진관이든 전부 다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비롯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 내란 범죄를 갖다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을 갖다 척결하라는 5천만 국민의 그 명령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갖다 통치 행위로서 행한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국민의 명령이 합치되는 통치권의 행사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그 장성들 그리고 애국자들을 갖다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은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 국민의 명령과 통치 행위에 합치되는 통치권의 행사였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갖다 내란이라고 몰이를 해대면서 무기징역을 갖다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기현의 그 판결문을 갖다 보면 주구장창 그 재판부라는 말 대신에 법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로 기괴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몰이 재판들은 그 법관에 의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재판부가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의 개입이나 반국가 세력이나 부정선거 내란 세력 등과 같은 외부 세력들에 의한 불이부당한 외압에 의해서 재판이 강요당하고 위협당하면서 불이부당하게 불법 재판이 자행되고 있는 것인가? 예, 이런 의혹에 대해서 5천만 국민이 문제를 갖다 제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합리적인 문제적이죠. 이렇게 중앙지방법원에는 몇 개의 형사합의부 재판부가 있겠습니까? 30개 이상의 형사합의부 재판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맞는지. 202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는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심 중대 형사사건 담당하는, 즉 이렇게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갖다 접수하면 단독 판사나 이렇게 형사합의부 재판부에 사건을 갖다 할당을 합니다. 배당을 해요. 그러면 그 재판부의 판사들은 수많은 형사합의부 중에서 형사합의부에 속한 그 각각의 그 판사들은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판결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 선고문에는 자기가 재판한 그 판결문에는 재판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법원이 아니라 재판부. 왜냐하면 재판부에 속한 판사가 재판을 한 것이지 법원이 재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는 수많은 이렇게 형사 합의부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직연 판사가 낭독한 그 판결문 같아 한번 보십시오. 재판부라는 말 대신 법원이란 말로 전부 다 사용되고 있죠.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재판부에서 재판을 한 것이지 법원에 속한 수많은 그 형사 합의부 재판부 중에서 특별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한 것이지 법원에서 재판을 갖다 한 것이 아닙니다. 예, 직연 그 판사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라는 그 단어 대신 법원이라는 말이 주구장창 사용이 된 점에 대해서 법조계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변호사들이 문제를 갖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판결 내용을 갖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판결을 갖다 보다가 사람들이 정말로 이상한 그 단어 사용을 갖다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이게 보십시오. 판결은 판사 단독이나 재판부가 행합니다. 법원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고로 재판부 그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갖다 낭독할 때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말하지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시한 의견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판결 주체와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짚은 말씀입니다.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판결의 주체는 법원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단독 또는 재판부 하부부입니다. 고로 판결의 주체는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 1인이거나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 판결을 갖다 내립니다. 즉 그 판결에 대한 책임 소재는 결국 판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책임은 해당 판사나 재판부에 있습니다. 고로 선고 시에 그 판결문에 그 표현되는 단어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할 때 공공지방법원 제 몇부 형사부, 지금은 중앙지방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5부 형사부는 뭐뭐처럼 이런 식으로 소속 법원을 갖다 언급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판단의 주체를 표현할 때는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여 판결이 해당 재판부의 합의 결과임을 명확히 합니다. 자, 이렇게 판결문에다가 법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부 형사부 이렇게 결국은 재판부라고 최종적으로는 명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뭐 재판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결을 갖다 낭독하고 표현을 갖다 합니다. 따라서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재판부의 판단으로 표현하는 것은 판결의 독립성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정확한 실무입니다. 그런데 직위원 그 판사의 그 판결문을 갖다 한번 보십시오.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말 대신 법원의 판단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단어 그대로 이해를 하면 결국 지기현 재판부는 헌법을 갖다 문란시킨 재판을 갖다 한 거죠.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독립하여. 즉 지기현 재판부는 그 3인으로 구성된 그 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독립하여 그 재판을 갖다 해야 하지. 그 법원의 재판부 외에 외부의 그 외부 세력, 그 중앙지방 법원의 그 다른 자들에 의해 가지고 외압에 의해서 재판이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경 그 판사의 그 판결문을 갖다 보면 곳곳마다 그 재판부가 아니라 법원이라고 명시되면서 그 지기현 재판부의 그 판결은 재판부가 독립하여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의 그 개입이나 외압이 존재했음을 갖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명백하게 수사하고 지기현 판사부터 시작해서 중앙지방법원 그 백대현, 이진관 뭐 전부 다 체포 구속해서 수사를 갖다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5천만 국민이 뽑은 이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을 갖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무도하게 불법적으로 5천만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반국가적으로 불법 체포, 불법 감금, 불법 구속시켜놓고 불법 재판을 갖다 자행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보입니까? 2026년 2월 19일 그 오후 3시에 선고된 그 지기현 그 재판부의 그 판결 선고문, 이게 전문입니다. 이게 여기서 재판부라는 그 말 대신 그 법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컨트롤 F를 눌러가지고 자 법원이라는 키워드를 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불소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재직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불소수 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가 문제되기는 하지만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 25부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 법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수많은 그 재판부를 갖다 가지고 있는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속해 있는 법원이 뭡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형사 25부의 그 재판을 진행시킨 그 3인 지기현부터 시작해서 옆에 그 배석판사 2명 해가지고 3인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3인의 그 양심, 판사의 양심에 따라 그 독립적으로 재판이 행해진 게 아니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그
외부 세력들이 개입해 가지고 지금 이 판결이 불법적으로 지금 행해졌다고 이렇게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거 상당한 예, 상당한 이게 범죄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검찰과 경찰은 지기현부터 시작해서 백대현 그리고 누구야 이진관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관련자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 관련자들이 외부 세력과 어떻게 그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지기현 재판부를 갖다 외압을 갖다 가했는지 그런 그 조사나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하나 이것은 상관없는 거죠. 이것도 이 법원은 여러 나라의 헌법 조문을 갖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 둘 재판부란 말 대신 법원이란 말을 사용하네요. 자기 재판부는 여러 나라의 이런 재판부가 검토한 게 아니라 법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기현 그 재판부가 뭐 백대현 재판부, 이진관 재판부, 뭐 또 다른 그 재판부들 전부 다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독립적이지 않게 재판을 갖다 진행시킨 정황을 갖다 명백하게 이 지금 판결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수사 자체가 불소추 특권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은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 정말로 놀랍죠. 지기현 그 판사는 그 지기현 재판부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불법 구속을 갖다 취소시킬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그 구속 취소 결정을 갖다 내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시를 갖다 했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대통령을 갖다 수사를 갖다 할 수가 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기현 그 재판부의 그 판결을 갖다 보십시오.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은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 법원 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즉 지기현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지금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판결을 갖다 써내려 갖고 재판을 갖다 행한 것으로 지금 이 판결문만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기현 재판부가 나중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때 이 엉터리 판결문, 불법 부당한 판결문 이런 직권남용에 의한 그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을 갖다 무력화시키고 파괴시킨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보이죠.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 법원의 판단. 중앙지방법원에는 수십 개의 재판부가 있습니다. 합의부 재판부. 아까 봤듯이 30개 이상의 재판부가 있죠. 그런데 그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 법원의 판단. 예. 반드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이 뽑은 이 국가의 최고의 헌법기관이고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헌법기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원수로서 통치 행위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5천만 국민의 그 통치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 지녔습니다. 즉 5천만 국민이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서 5천만 국민의 통치권을 갖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행했다면 그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통치권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니까. 공무원들은 결국은 국가인 5천만 국민에 종속된 봉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5천만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갖다 일부 위임받아서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대로 판사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라는 것은, 헌법이라는 것은 5천만 국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관은 국가인 5천만 국민이 명백한 의사와 절대적인 명령을 갖다 표현을 했으면 5천만 국민의 그 절대적인 명령과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게 판사가,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을 갖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그 판결이라는 것은 결국은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절대적인 명령을 갖다 수년 동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즉각적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갖다 내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 국민의 명령과 명백한 의사에 합치되는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즉각 공소기각 판결을 갖다 내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무기징역을 갖다 때려버렸습니다. 정말로 기괴한 판결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 법원, 즉 직위원 그 재판부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전부 다 이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쉬어보세요.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이 법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제가 쉬어보니까 30번이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30번 정도인가? 계속 한번 보죠. 그냥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정상적인 판결이겠습니까?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련된 하나의 사건을 갖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는 뭐 백대현 재판부에다가 체포 방해죄로 재판하게 하고, 또 뭐 한덕수는 또 뭐 이진관 재판부에게 재판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의 일련된 관련된 사건을 갖다 수개로 쪼개가지고 배당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행한 그 의도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범이나 그 악의가 물씬 드러나고 있다고 5천만 국민이 판단을 했는데, 결국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원의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 법원의 판단.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그 중세 시대의 그 뭐 찰스 1세 왕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왕은 5천만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은 국민을 갖다 지배하는 그 지배자인데, 5천만 국민이 뽑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그 왕에 비유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갖다 내란으로 몰이를 갖다 해대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갖다 보면 정말로 너무 불이부당 불법적인 판결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헌정 질서를 갖다 문란시키는 판결입니다. 이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전부 다 이 법원의 판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나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의 판단. 이 계속해서 좀 빨리 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법원이 판단하기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한 형량을 갖다 때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는 30년, 노상원 그 전 장관에게는 18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12년, 김봉식 그 경찰청장인가 잘 모르겠는데 징역 10년. 전부 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 내란몰이 재판을 갖다 해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그 2026년 2월 19일 그 직위원 그 재판부가 선고문을 갖다 낭독할 때 그 낭독문을 갖다 5천만 국민가 듣다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작글을 갖다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직위원이라는 그 판사에게 5천만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을 무력화 당했다. 한번 이걸 갖다 제가 2월 19일 날 쓴 그 잡글을 갖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기능은 국회의 무차별적인 탄핵 소추로 마비당했는데, 그것은 국회의 내란이 아니고 뭔가, 헌정문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심지어 국회는 부정선거 내란 범죄를 척결하라는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주권 행사를 원천 봉쇄하고 원천 방해해 왔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주인이자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 국민과 5천만 국민이 직접 뽑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이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으로서 범죄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 것이 어찌 헌정문란이고 내란이라고 하겠는가. 국가 수호를 갖다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5천만 국민이 통치권을 갖다 서로 합치시켜서 통치 행위를 한 것이죠.
예, 그걸 갖다 직위원이 지금 내란이라고 판결을 갖다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했음을 갖다 직위원 그 재판부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직위원이 압박을 갖다 외압을 갖다 감당을 갖다 하지 못하고 결국 직위원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몇 시간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기능이 한순간이라도 마비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예, 범죄 소굴로 전락한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계엄군이 체포 구속한 다음에 군사 재판을 갖다 해야 되는 게 계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이 심약해 가지고 국회를 갖다 범죄 소굴이라고 명시적으로 천명했지만 국회의 기능을 갖다 전혀 그 범죄 소굴로 전락한 국회를 범죄 소굴로 전락시킨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계엄 해제를 갖다 의결하는 그걸 다 전혀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은 한순간이라도 마비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런 국회 기능을 갖다 마비시켜서 내란이라 이런 식으로 몰이할 수도 없죠. 대통령의 헌법 기능은 무차별적인 국회의 탄핵 소추로 몇 년 동안 사실상 마비당했습니다. 예, 한 30여 차례 그 탄핵 소추가 자행되었습니다. 계속 안 했으면 결국은 그 국무회의를 갖다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도 탄핵 소추를 당했겠죠. 지기현 판사가 그 판결문에다 적시했듯이 내란 범죄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착수만 하더라도 그 동기에 의해 가지고 내란죄를 갖다 구성한다고 그런 식으로 그 판결문을 갖다 적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 기능 갖다 마비시킨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국회를 갖다 마비시키려고 한 의도가 있다. 직위원이 무슨 그 관심법을 합니까? 대통령은 그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과 반국가 세력 척결을 갖다 위해서 그 계엄군을 갖다 300여 명도 안 되는 그 계엄군을 갖다 국회에다 총알도 없이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보냈지 않습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명백하게 비상계엄의 그 목적을 다 말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국회 기능을 갖다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를 갖다 마비시킨 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내란몰이를 갖다 해댄 걸로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헌법 기능,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기능이 무차별적인 국회의 수년간의 탄핵 소추로 완전히 마비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은 정당 행위를 갖다 하기 위해서 5천만 국민의 그 명령에 따라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범죄 소굴로 전락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 내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갖다 선포하고 국회에다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계엄군 300여 명을 갖다 보낸 걸 갖다 어떻게 해서 내란으로 몰이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작 내란은 국회를 장악한 국회의원 행세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죠. 국회는 명백하게 대통령이라는 최고 헌법기관에 대하여 헌정질서를 물론시켜가면서
직권을 남용해 내란의 범죄를 갖다 자행했습니다. 예, 국회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켜가면서 직권을 남용해 무차별적으로 탄핵 소추를 갖다 해대면서 대통령의 헌법 기능을 갖다 무력화시켰죠. 그런 식으로 내란을 갖다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정당한 조치로서, 정당 행위로서, 정당 방위로서 국회와 선관위의 반국가적 내란 범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것을 갖다 내란으로 지금 몰이를 갖다 해대고 있는 거죠. 예, 시간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겨우 몇 시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회는 사실상 어떠한 기능은 마비도 된 적도 없고 그것을 국회 문란이라고 내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직위원은 주관적인 편향된 상상을 개입시켜가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일까지 실현시켰습니다. 그 제 판결문에다가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과 5천만 국민의 통치권을 갖다 그 직위원 재판부는 부정하고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예, 직위원 그 재판부가 외부 개입에 굴복해가지고 재판부의 그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갖다 외부 세력인 법원의 이름으로 판결문을 갖다 적시했음을 갖다 5천만 국민은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예, 직위원이 아마 그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에 의해서 외압을 갖다 받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헌법 그 103조에 명시된 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갖다 했다면 이와 같은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직위원은 그 외부의 개입과 협박에 결국 굴복을 갖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판결문에다가 재판부의 그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 즉 직위원이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개입에 의해 가지고 종속적인 그 판결문을 갖다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인 판결문을 갖다 지금 써댄 거라고 간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통령은 피해자지 않습니까? 피해자 결국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무력화되는 그 피해를 갖다 무차별적인 탄핵 소추를 당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면 정당 방위와 정당 행위는 전혀 심리할 생각은 안 하고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려고만 혈안이 된 이 사이코패스와 다를 바가 없는 판결이겠죠. 이런 판결은 불법 판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뭐 백대현 재판부, 이진관 재판부 실질적으로 하나의 그 관련된 그 하나 일련된 사건을 갖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전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대한 그 심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갖다 선포를 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백대현 재판부나 그 이진관 재판부 심지어 직위원 재판부까지 제대로 심리를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거나 충분히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부정선거의 그 통계 데이터 결과를 갖다 전혀 아주 심도 깊게 논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자를 잡을 때 살인 범죄자나 뭐 이런 거 잡을 때 DNA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DNA가 그
용의자의 그 DNA와 일치를 한다면 상당한 그 상당한 증거죠. 그게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갖다 체포 구속해 가지고 결국은 재판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가 DNA의 그 신빙성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피고가 알리바이를 갖다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판사의 심증에 저놈은 제대로 알리바이를 갖다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범죄 정황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DNA 그 조사의 DNA 유전자 조사를 갖다 기반으로 유죄 판결을 갖다 내리지 않습니까? 예, 내리잖아요. 그 DNA 유전자 조사가 틀릴 가능성이 한 수십만 분의 1, 수백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부정선거의 그 통계 검증 결과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명백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이 통계 검증 결과가 틀릴 가능성은 뭐 유전자 검사 차원이 아닙니다. 뭐 10만 분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이 아닙니다. 10에 뭐 수백 승분의 1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정확도입니다. 거의 100%, 1000%, 10,000% 부정선거가 명백하게 대대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을 했고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주권이 무차별적으로 강탈당한 것을 갖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 그 데이터 통계 검증 결과를 갖다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많은 물적 증거들과 증언들을 갖다 5천만 국민이 수년 동안 국가 주권을 갖다 되찾기 위해서 확보를 갖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심리를 갖다 그 지기현 재판부를 비롯해서 백대현 재판부, 이진관 재판부 전부 다 사실상 충분히 하지 않거나 아예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심리를 갖다 미진하거나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사실상 법 왜곡죄,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의한 내란 범죄를 갖다 자행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이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갖다 무력화시키고 파기시키기 위한 재판을 갖다 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판은 마치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흉악범에게 해를 입고 처맞고 목숨이 크게 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살해를 당해 정당방위로서 옆에 있는 몽둥이를 잡고 간신히 일어나 흉악범을 갖다 겨누었습니다. 그랬더니 흉악범이 검찰과 경찰과 판사에게 신고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 흉악범과 검찰과 경찰과 판사가 아주 강력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 검찰과 경찰과 판사가 흉악범을 갖다 잡지를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갖다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자기는 무고하니까 죄가 없고 오히려 해를 입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그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저항을 했더니 경찰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갖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갖다 잡으려 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국가의 주인인 피해자가 죄가 없으니까 당연하게 저항을 하겠죠. 그랬더니 경찰이 체포에 저항했다고 체포 방해죄로 고소를 갖다 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이 판사의 영장을 들먹이면서 체포에 저항하면 체포 방해죄로 고소하겠다 하면서 고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적법성을 갖다 이미 위반한 직권남용 범죄죠. 직권남용해가지고 무고한 피해자를 갖다 감금, 체포, 구속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 검찰, 판사가 만약에 내통하고 했다면 아주 중대한 내란 범죄죠, 사실상. 이걸 갖다 광범위하게 하루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5천만 국민이 사실상 한 지역의 평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찰이나 판사나 검찰을 갖다 신뢰하지 못하고 짭새니 개판사니 개검이니 할 정도로 경찰과 판사와 검찰이 5천만 국민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와 같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갖다 직권을 남용해서 자행해대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내란 범죄인 것입니다. 국가인 5천만 국민에 대한 내란 범죄죠. 국가가 이렇게 피해자를 갖다 체포해놓고 심지어 하나의 연속된 일련의 사건을 갖다 같은 법원은 다른 형사부에 할당해서 재판을 갖다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는 몸은 하나인데 여기 재판에 참석했다가 저기 재판부에 참석했다가 스스로 방어를 갖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다 보면 피해자는 사실상 방어권을 갖다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 파악을 갖다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피해자가 자기 변호를 갖다 하기가 어렵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지금 만행을 갖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해자가 지금 흉악범에게 해를 입으려다가 저항을 했고, 근데 이 흉악범의 피해자를 갖다 경찰과 검찰에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피해자가 체포에 저항했다고 체포방해죄로 형사재판부 1형사재판부에다가 체포방해죄로 기소하고 재판부는 또 배당하고 또 다른 재판부 제2재판부에다가는 피해자가 흉악범에게 그 몽둥이를 겨눈 걸 갖다 살인 미수로 재판을 갖다 진행시키고 있다고 해봅시다. 예.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갖다 하나의 재판부에서 행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서 두 개의 재판부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법원이 배당을 갖다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횡포죠. 법원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특별한 정당한 사정도 없이 이렇게 피해자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방어권을 갖다 훼손시키고 인권을 갖다 유린한 거죠, 사실상. 명백하게 하나의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되어야 할 하나의 연속된 사건들을 갖다 여러 개의 재판부로 쪼개서 재판을 하게 한 것은 명백하게 사법부가 피해자에 대하여 범위와 악의를 갖다 드러낸 것입니다. 피해자를 갖다 해하려는 범위를 사법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법부에 이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법부는 피해자를 더욱더 모욕해대면서 피해자에게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고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이 사법부의 저기를 갖다 접하면 정말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법부, 이 법원과 연관된 그 판사들이 재판부를 갖다 구성해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뭐 재판을 할 때 막 꾸벅꾸벅 그 굽실굽실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부 판사 아무것도 아닌 게 대통령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피고 뭐 윤석열 막 이따운 식으로 모욕적으로 막 그냥 나이도 어린 녀석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막 모욕을 줘가면서 그냥 정말로 인권을 갖다 유린해대가면서 재판을 합니다. 국가인 5천만 국민이 아직도 지지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명백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전혀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갖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재판부 그 판사들에게 불이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굽실굽실 인사를 갖다 해야 되고 있죠. 이렇게 법원이 하나의 연속된 사건을 갖다 1년 된 사건을 갖다 여러 개의 재판부로 쪼개서 배당을 해버리면 사실상 피해자는 자기 방어권을 갖다 행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법원에서 피해자를 갖다 자기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구속시켜 버렸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속당한 채 피해자는 개판사들의 놀이개감으로 전락당해 버립니다. 예, 이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개판사들이 흉악범과 작당하고 피해자의 중대한 피해는 충분히 심리하지 않거나 전혀 심리하지 않고 오히려 흉악범에게 몽둥이를 피해자가 겨누었다는 것만 심리를 해댔습니다. 다른 재판에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간주하고 심리를 진행시킨 후 체포방해죄로 피해자를 재판을 갖다 해댔다. 그리고 5년형을 갖다 체포방해죄로 때려버렸다. 자, 피해자가 지금 그 흉악범에게 맞고 생명을 갖다 신체와 생명이 많이 훼손을 당했는데 그런 증거들이 그 신체에 다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심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해자는 전혀 그 흉악범은 전혀 체포하지도 않고 피해자만 그냥 구속시켜 놓고 그냥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이런 거 논하지 않고 심리하지 않고 너가 그 경찰이 판사 영장 들고 체포하려고 하는데 왜 거부했냐? 그런 행위는 경찰의 그 체포 행위를 갖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체포방해죄다 하면서 그냥 피해자를 갖다 5년형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5년형을 때려버린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가의 최고의 헌법기관이자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헌법기관이죠. 그런 헌법기관을 갖다 헌법기관 대통령이 그 경찰을 체포하는 게 오히려 사리에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 공수처 그 검찰이나 그 경찰이 대통령 관저까지 그냥 침입해가지고 그냥 대통령을 갖다 그 불법 체포, 불법 감금, 불법 구속을 갖다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5천만 국민의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까? 범죄 절도범이 경찰 보고 경찰 보고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당연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자기가
뭐, 또, 범, 범죄를 갖다 자행한 범죄자 입장이라면 경찰을 보면 그냥 도망가기 일쑤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예. 이것까지 이거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 그걸 갖다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즉, 비난할 수가 없어요. 도둑놈이 경찰 보고 도망가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 책임을 갖다 묻지 않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5천만 국민이 어, 도둑놈이 경찰 보고 도망간 거 체포하려는 거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는데 도망간 그 행위, 이걸 갖고 경찰의 체포를 갖다 방해했다 해가지고 체포 방해죄로 기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5천만 국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죄가 없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의회는 무차별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을 갖다 무력화시키고 파기시키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탄핵 소추를 갖다 자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범죄자이고 의회가 내란 범죄를 자행했다. 예. 그리고 5천만 국민의 부정선거 내란 범죄 척결을 갖다 그 의회를 장악한 그 국회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원천 봉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절대적인 명령을 갖다 확인하고 통치권자로서 통치권을 갖다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행사해가지고 비상계엄을 갖다 선포하여 선관위나 그 국회를 갖다 조사하려고 한 행위는 정당한 그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갖다 내란이라고 몰이를 해대면서 5천만 국민이 명백하게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이나 반국가 세력과 작당한 그 몇몇 그 경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세력, 이 공수처 세력, 얘네들이 그냥 그 대통령 관저를 갖다 침입을 해가지고 그 이순영이나 이자들이 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것들도 전부 다 보면 제대로 된 그 심리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리도 하지 않고 대통령을 갖다 체포하려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명백하게 국가 수호를 위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어떻게 해서 내란이 되는지 그걸 갖다 명백하게 심리하고 그런 심리하고 상당한 상당한 증거들이 있어야만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갖다 내란으로 몰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심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전혀 하지 않거나 그냥 그냥 내란몰이. 그들이 쓴 구속영장 한번 보십시오. 체포영장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누구야? 어떤 여자 서부지법 판사가 대통령을 갖다 구속하는데 구속 사유가 딱 한 줄이었죠. 도주 우려? 증거인멸?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왜 체포해야 되는지 구속 사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줄의 구속 영장에 적시된 그 내용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속 사유가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을 갖다 할 만한
그 사유를 갖다 심리한 그 내용이 있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다 확인하고 나서 대통령이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어 자기를 갖다 변호할 수 있는 그 권리가 형소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를 변호하고 나서 그 경찰이나 검찰이 그 변호 내용이 어 합당하다 하면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항하기 때문이죠. 죄가 없는데 체포를 갖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의사 결정이 아주 중요하죠.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죄가 안 돼. 죄가 안 되는데 왜 경찰이나 검찰이 체포를 해? 그 영장 그 판사가 판사한테 발부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체포하는 게 어, 적법한 게 실체적으로 적법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항을 하죠. 죄가 없으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경찰이나 그 검찰이나 판사의 직권남용 그 범죄에 대해서 저항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국가인 그 국민들의 주권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판사의 영장 들고 갔다고 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주변에서 국민들이 죄도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체포하려고 하다가는 그 국민들한테 쳐맞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해를 예, 자기가 해를 입어요. 그러고 나서 그 판사에게 이 지금 체포하려고 했는데 영장 들고 체포하려고 했는데 예, 이자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았다. 그럼 판사가 어떻게 이제 판결을 내리죠?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갖다 심리하고 말을 하죠. 야, 저 사람 죄가 없잖아. 피해자인데 왜 있잖아. 저 사람을 갖다 어, 피해자를 갖다 왜 가해자로 둔갑시켜가지고 영장 청구하고 체포하려고 했냐. 상당한 체포 사유가 없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음, 아, 뭐냐 경찰에게 오히려 경찰은 오히려 직권남용에 의한 직권남용에 의한 그 범죄 혐의가 오히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5천만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죄가 없어. 근데 황교안 총리를 갖다 체포하려 한다거나 황교안 총리가 한 게 뭡니까? 5천만 국민과 함께 부정선거 내란 범죄 척결을 위해서 헌신한 죄밖에 없는데 그걸 죄라고 합니까? 그것은 애국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총리를 갖다 체포한다거나 손현보 목사를 체포한다거나 정가훈 목사를 체포한다거나 전환길 강사를 체포한다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경찰과 검찰과 판사가 작당하고 그 5천만 국민을 갖다 해하려고 한 아주 중대한 내란 범죄죠. 그런 범죄를 갖다 5천만 국민이 접하면 사실상 한 지역의 평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는 5천만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과 판사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불안해합니다. 평온을 갖다 상실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는 검찰과 판사와 경찰들이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5천만 국민의 주권이나 기본권을 갖다 훼손시켜되면서 저 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평온, 심지어 전국에 사는 5천만 국민의 평온을 갖다 훼손시키는 폭동은 내란 범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어디까지 읽었죠? 아무튼 이렇게 체포 방해죄로 때려버리고 나서 그러면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그에 대한 정당한 방안을 전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몽둥이로 사람을 치려고 하지 않았냐, 몽둥이로 목을 겨누지 않았냐,
그것은 상대를 죽이려고 한 살인의 고의가 있으니 살인 미수죄다. 피해자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주변에 있는 몽둥이를 갖다 잡아가지고 흉악범에게 겨냥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판사가 뭐 그 흉악범은 한 대도 맞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몽둥이로 겨냥한 것만 계속해서 심리를 합니다. 야, 너 임마 그 왜 그 사람에게 그 몽둥이로 그 흉악범이 아니라 사람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뭐냐 그 판사들이 죄가 없는 그저 사람으로 간주를 해요. 피해자가 흉악범이라고 아무리 해도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흉악범인지 아닌지 심리를 안 하고 몽둥이로 상대를 갖다 겨눈 것만 계속해서 심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겨눈 그 형태를 보니까 목적 방향이 목적이다. 그래가지고 살인 미수죄로 적용시켜가지고 뭐 사형 무기징역을 갖다 때려버립니다. 판사가 하는 말, 너가 몽둥이로 상대방의 목을 쳤으면 상대방은 죽었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해하기 위한 악의와 범의를 갖다 재판사들이 드러냅니다. 이런 판결, 이런 재판은 재판이 아닙니다. 범죄죠. 피해자를 갖다 해하려는 범죄죠. 재판을 갖다 재판을 갖다 간주한 범죄 행위가 이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따위 불이부당한 재판을 해대면서 피해자가 흉악범에게 몽둥이를 겨눈 이유만으로 폭력이고 살인죄로 처벌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천인공노한 만행인 것입니다. 재판에서 흉악범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죄도 없는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 국회를 장악한 국회를 범죄 서굴로 전락시킨 그 국회의원들, 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행정을 할 때 무차별적으로 탄핵 소추를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기능을 갖다 완전히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흉악한 만행을 갖다 전혀 지기현 재판부, 그리고 백대현 재판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진관 재판부 전혀 심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심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를 장악한 그놈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사실상 내란 세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헌법 기능을 갖다 마비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국회 권력을 갖다 서로 작당해가지고 작당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게 폭동이지 않습니까? 선관위도 마찬가지죠. 5천만 국민이 부정선거 내란 범죄 척결을 위해서 수년 동안 엄동설 안에도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부정선거 내란 범죄 척결을 외치는데, 언론의 탈을 쓴 그 악마들과 국회를 장악한 이 악마들, 그리고 여기 보시오, 사법부를 장악한 악마들, 전부 다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절대적인 명령을 완전히 원천 차단시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권 행사를 갖다 완전히 원천적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이렇게 사법부와 입법부와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조리 정상적인 기능을 갖다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괴뢰 집단으로 전락을 갖다 한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 투표 부의권을 갖다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그 투표가 선관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부정선거로 장악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상계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상계엄도 사실상 뭐 행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2시간 뭐 이게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국회 방해로 사실상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의 목적은 전혀 달성되지도 못했습니다. 5천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갖다 선포해가지고 입법부를 정상화시키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고 선관위를 정상화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려고 했으면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해야죠. 협조하고 나서 그 괴뢰 집단들이 다 정상화가 되면 그제서야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정도면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으니까 비상계엄을 해제해달라고 의사 결정을 갖다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그제서야 비상계엄 해제를 갖다 시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를 장악한 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죠? 이 모든 게 그 국회의 내란인 것이요, 내란. 개판사들에 의해서 5천만 국민과 윤 대통령은 이렇게 무도한 만행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5천만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을 갖다 행사해가지고 비상계엄을 갖다 선포를 했는데 이 통치권 행사를 갖다 이 개판사들이 내란으로 그냥 몰이를 해버려가지고 5천만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이 무력화되어 버렸죠. 윤 대통령과 5천만 국민은 범죄 소굴로 전락한 국회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무차별적으로 탄핵 소추당하고 무차별적으로 5천만 국민의 목소리와 명령이 원천 봉쇄당하고 말살당했다.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 국민의 무소불위의 권력 따위는 개판사들의 개같은 판결에 완전히 무력화되고 말살당한 것이다. 지기현 재판부는 5천만 국민과 윤 대통령의 지기현 재판부에 의해 5천만 국민과 윤 대통령의 통치권은 무력화당했다. 안 그런가? 지기현 그 판사가 판결문 갖다 읽어 내려갈 때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쓴 본인의 그 잡글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기현 판사가 외압을 갖다 너무 심각하게 당하고 그 외압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지기현 그 판사의 그 판결문을 갖다 보면 구절구절마다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 법원의 판단. 한마디로 말해서 지기현은 헌법 제 103조에 명시된 대로 재판을 갖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갖다 계속해서 5천만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든 암시를 갖다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힌트를 갖다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는 정상적인 재판을 갖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1심 재판을 갖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는 다시 정상적으로 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대로 어떤 재판을 갖다 해야 되겠죠? 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대로 지기현 그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한번 5천만 국민이 다시 한번 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기현의 인식을 갖다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이 다시 재판부를 갖다 구성해서 재판을 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즉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절대적인 명령에 의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갖다 지기현 재판부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기한 재판부가 행한 그 재판은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라고 30여 차례 그 판결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재판부인 지기현 재판부가 판결한 게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의 개입으로 중앙지방법원이 불법적으로 판결문을 갖다 적시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외부의 개입으로 재판부는 정상적인 판결을 갖다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명백하게 중앙지방법원을 갖다 수사를 갖다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